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끝에 꼭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으니까 라고 내뱉는 식으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2년간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액 1위라는 말은 일본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누적 납세액이 우리 돈으로 1600억이 넘습니다. 네, 소득이 아니라 세금만 그렇습니다. 바로 사이토 히토리라는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사이토 히토리는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이토 히토리의 부자의 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부자의 운, 부자가 되는 운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진다. 일본 소득세 납부 순위 10위 안에 여러 해 동안 이름을 올리게 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토 씨처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 생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거나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제가 하는 말도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일개 상인일 뿐 무슨 대단히 숭고한 철학을 가진 인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실천하면 되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는 고민이란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론 괴로운 일도 있지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고민거리가 한가득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란 건 과연 뭘까요? 저마다의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의 정의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테니 고민거리로 남지 않겠지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토록 하게 되는 고민이라는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1년 전 오늘 자신이 어떤 일로 고민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2년 전 오늘 했던 고민은 기억하나요? 예전에 제가 실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고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민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민이 사라졌다기보다 그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지요. 시계의 침이 돌아가면서 고민도 서서히 없어진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민이 많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질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고민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저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 것도 분명 하나의 행동이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걱정을 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것이지요. 따라서 고민거리가 있더라도 괜히 가슴 졸이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시간에 맡기세요. 똑딱 똑딱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는 소리로 들려야 합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시간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철학이란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고 흘러넘치는 행복을 남에게도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철학의 목적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진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머리로 날아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도 모르니 딱히 대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철학이 무조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 후에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진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 부닥치든 행복하게 생각하자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보십시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비록 뒷골목에 조그만 가게를 열었다 해도 뒷골목만이 풍길 수 있는 분위기를 활용해서 고객을 모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장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장사도 잘 되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게를 열었을 때도 뒷골목에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소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분명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가게 위치가 안 좋으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라고 탄식만 하고 있다면 이런 지혜는 결코 떠오르지 않겠지요. 설령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다 해도 상황이 좋아질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에 있어서도 철학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철학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나는 살면서 곤란에 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정말입니다. 실제로 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지요.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살면서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이고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을 사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데 고생 따윈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니 고생을 해선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저 역시 힘들게 고생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놀랍니다. 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네 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종종 어른들이 모여 자신들의 고생담을 나누곤 했는데 저는 곁에서 엿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고생담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고생처럼 보였겠지만 정작 본인은 고생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꼭 고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세요. 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겠지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은 날아간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지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만약 여러분도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난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운이 좋다는 생각과 말은 우울함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 안 믿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이구나. 난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 말끝에 꼭 운이 좋다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으니까 라고 내뱉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운이 좋다고 계속 말하는 게 좋습니다.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 강도가 식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이것은 식칼이 잘못한 것일까요?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식칼은 음식을 자르기 쉽게 만든 도구입니다. 사람을 찌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지요.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식칼한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말할 필요 없이 식칼로 찌른 사람의 잘못이지요. 이제 화제를 돈으로 돌려봅시다. 부자가 되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떨어져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는 돈의 잘못일까요? 사람의 잘못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도 태도가 변해버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변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원수지. 돈 때문에 저 사람은 결국 범죄를 선택하게 내몰린 거야 라며 두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논리는 식칼로 사람을 찔러 상처를 입힌 것은 식칼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중에서 굉장히 힘이 센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운전할 때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나고 맙니다.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동차의 잘못은 아닙니다. 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러운 놈이니 나쁜 놈이니 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게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돈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기지요. 돈이 없으면 옛날처럼 물물교환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쌀 한 가마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돈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히 돈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 없지요. 또 돈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게 됩니다. 빠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다. 직장인 중에는 빨리 목돈을 모으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젊은 직원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지금 제가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레 오늘이 지나 내일이 오고 또 내일 모레가 옵니다. 누구든 오늘에서 내일로 옮겨가지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내일로 운반되어 갑니다. 바로 옮길 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운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운세라는 단어를 떠올려 봅시다. 옮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하지요.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는 뜻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지요.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일을 할 때 기세를 몰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있지요. 운을 끌어올리려면 그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 중에는 특급이 가장 수요가 많고 손님도 많습니다. 이런 열차가 없을 때에는 며칠씩 걸어가야 했지만 열차가 생기면서 웬만한 곳들은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3시간의 벽을 깨는 특급이 생기자 이제는 모두 특급을 타고 싶어 합니다. 단 몇 분 차이일 뿐이지만 이렇게 수요가 다릅니다. 따라서 천천히 달리는 시골의 완행 열차들은 하나같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 느린 것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회사는 일처리가 빠른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하는 회사가 많으면 출세합니다. 출세하면 연봉도 올라갑니다. 연봉이 올라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면 돈도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빨리 하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술가처럼 시간을 들여가며 창조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직종도 있지요. 가령 광고에 카피를 만드는 사람은 단 한 줄의 카피를 쓰기 위해 몇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을 느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 해도 어려울 일을 몇 시간 만에 하니까 사실 대단한 속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느린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곳에는 늘 수요가 있으니 여러분은 일을 할 때 기세를 더하면 됩니다. 기세를 더한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면 우물쭈물하며 투덜거리는 대신 네 라고 대답하고 즉시 일에 착수하십시오.
이런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가치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도 해당되지요. 예컨대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사람에 따라서는 회사에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저는 이제껏 이런 꾀를 내서 나중에 한 재산을 남겼다느니 빌딩을 세웠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 2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장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빛을 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2배로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경영자의 눈에는 이런 사람이 빛나 보입니다. 경영자에게 있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보면 굳이 인센티브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경영자는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인정받아 높은 자리에 가거나 심지어 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돈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며 돈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업무를 의논하거나 도와달라는 요청도 많아지지요. 직장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이 많아지면 틀림없이 당신의 운세는 상승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독립을 하면 역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뭐든 열심히 해줬으니 또 부탁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러니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왜 나한테만 부탁하는 거야?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운세가 나빠지겠지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는 운이 좋다 였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좋은 운을 장착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입니다. 너무 신중한 것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폭포수처럼 흘러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